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계속 지켜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선이고요. 데이터브릭스의 시니어 솔루션즈 아키텍트이고 DMB 커스터머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오후 1시에 첫 세션을 진행해 주셨던 카카오 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는 SA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발표할 주제는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사실 이제 모두가 AI를 외치고 AI를 이제 그 타이틀에 박는, 강조하는 세션을 하는 지금 제가 왜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2, 3년 기점으로 데이터브릭스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실제로 체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잽싸게 이직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의 AI 서비스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학습 데이터를 더 예쁘게 잘 정리해야 우리의 AI가 조금 더 나은 답변을 준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영역을 AI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사실 기록과 감사는 굉장히 필수죠. 보안과 거버넌스 측면이 그만큼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데이터브릭스의 가치를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AI 전이의 첫 여정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데이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총 6가지인데요. 세션이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화하려면 굉장히 바빠요.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 주로 데이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비용, 그리고 확장성, 관리 3가지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AI를 모두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 확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금이야 오기야 가꾼 나의 데이터 플랫폼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대고객 실서비스 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짊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우 무겁고 그리고 복잡한, 그리고 회사 내에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 플랫폼 회사들은 자신 있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쉽게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지, 쉽다고 해서 시작해보면 막상 아닌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워서 ETL 플랫폼 하나씩 넘기고 대시보드 넘기고 점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점점 여러 이슈를 만나게 돼서 이건 아닌데 하는데 이제 다시 롤백은 안 되고 울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과연 데이터브릭스도 그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더 넣은 장표인데, 저는 이번 세션을 담당하게 된 속내가 이렇습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에 입사한 지 4개월 된 쪼렙인데, 입사 당시 내가 아는 것들은 온리 이런 것들, 저의 과거들, 이제 그 데이터 플랫폼이죠. 물론 이렇게 제가 데이터 깎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브릭스로 깎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심지어 들어왔는데 저의 고객이 헤비하게 전체 데이터 플랫폼을 마이그레이션 중이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함께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동공지진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데이터브릭스를 접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것은 과연 쓸만한 것인가?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해도 되는 것인가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아주 러프하게는 3단계로 진행이 되죠. 1번 마이그레이션 플랜, 그리고 2번 실행, 그리고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고민하시는 영역은 우리 서비스를 어떤 단계로 얼마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매우 단순화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면 그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의 피땀 눈물을 다 갈아엎고 이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이냐, 이 2가지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초거대 슈퍼업스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원대한 플랜으로 시작하는데, 만들다 보면은 초반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다른 아이가 탄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니 단순히
1대1로 리프트 앤 시프트로 넘긴다 하면은 빠르게 플랫폼을 전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데이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그런 운영 단계에서 여러 이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적절히 모듈을 나눠서 어떤 것은 리프트 앤 시프트, 어떤 것은 약간의 리아키텍처링으로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데이터브릭스는 의외로 생각보다 마이그레이션이 편리해요. 다만 늘 그렇듯이 새로운 플랫폼은 기존의 익숙함을 100% 완전 대체할 수는 없더라고요. 약간 낯선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일단 네임스페이스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RDBMS나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하고 테이블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브릭스는 앞단에 논리적인 카탈로그라는 개념이 하나 더 포함돼서 총 3단계의 네임스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카탈로그와 스키마 설계도 좀 고민이 필요해요. 관리의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유닛 단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빅뱅으로 넘어갈 것인가, 점진적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고요. 또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선호하시고요. 이럴 때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메타데이터를 연결해두고 우선은 기존의 데이터 구조를 파악한 후 새로 옮겨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지고요. 레이크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외부 소스 페더레이션 기능으로 실제로 이렇게 좀 이제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잡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셔야 될 거는 검증이죠. 언제나 이제 검증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 이제 100의 플랜을 잡는다면 사실 나머지 50은 데이터가 잘 넘어가는지 단순히 정합성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ETL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처리하는데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등등의 운영단에서 이제 검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앞단은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선택해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플랜을 이제 빠르게 정했어요, 시간상.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새로운 둥지를 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실제 빌딩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압축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기본적으로 스팍이나 스칼라 등의 기존 코드도 지원하고 전통적인 안시 포맷의 SQL 구문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 분석 엔진이 그렇듯이 완벽하게 동일한 SQL을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부 함수의 구문 차이 등이 항상 존재를 하기 마련이고요. 이것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여러 툴이 있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저희 고객이 선택하신 SQL 글랏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레이크 브릿지라는 마이그레이션 솔루션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 브릿지 같은 경우는 변환해야 할 소스를 분석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가고 어떤 변환들이 필요하다를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요. 실제 코드를 변환해주고 나중에 타겟에 오브젝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모든 A to G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라클이나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와 같은 RDBMS 기반의 엔진을 지원하긴 합니다만 그럼 우리는 EMR이나 빅쿼리인데 레이크 브릿지를 쓸 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명시되지 않은 소스들도 결과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스팍에서 사용하던 파이썬 코드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실 텐데 100% 호환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코드를 스팍, 델타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그 쿼리 엔진 스팍 엔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다스 중심 코드에서 판다스 API on 스팍으로 점진전 리팩토링을 함으로써 스팍 클러스터 위에서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분산 실행 효과를 완전히 누리는 등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이블도 좀 중요한데요. 저희는 테이블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관리형 테이블 그리고 외부 테이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좀 고려하면 되나요?인데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권고는 관리형 테이블을 사용하셔라입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리는 이제 몇 가지 최적화 기법들이 관리형 테이블에서 100% 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외부 테이블은 그럼 사용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형 테이블은 데이터브릭스의 자동 최적화, CDC 등의 이제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고 레이크하우스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관리형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웨이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이미 잘
파티셔닝이나 포매팅이 되어 있고 데이터브릭스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거버넌스만 얹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시 이런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또 이제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이제 고객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고객분께서 이제 그 저에게 주셨던 질문 그리고 같이 파악을 했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저도 헷갈렸었던 거는 이 네 번째인데 잡스와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 이제 그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ETL을 구성하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이제 메뉴 중에 잡스 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러면은 잡스는 뭐고 파이프라인은 뭐지? 라고 이제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잡스에서도 실제로 이제 작업을 만들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에서도 소스와 타겟을 지정해서 똑같이 이제 그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오브젝트 중심의 ETL 스트리밍을 정의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요. 잡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을 포함해서 저희 보면은 이제 노트북에서 파이썬이나 SQL 실행하고 그 코드를 그대로 바로 타스크 잡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잡 등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엮어서 돌리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잡스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거의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ETL을 돌린다. 그런 파이프라인 안 만들어도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데이터 상관관계, 뭐 상태를 길게 가져가는 ETL 스트리밍에 특화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작고 단순한 배치 ETL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SQL 타스크를 통한 잡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고요. 대규모 장기 ETL, 오토로더 CDC 혹은 여러 단계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메달리언 아키텍처 파이프라인을 이제 쭉 연결해서 만들 때는 변환이나 테이블 관계는 파이프라인으로 정의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워크플로우는 잡스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저희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처럼 이제 이렇게 쓰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이미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고 다만 작업만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에어플로우도 굉장히 좋은 오케스트레이션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에어플로우는 오케스트레이션의 역할을 하고 실제 이제 그 잡을 실행하는 것은 저희 데이터브릭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노력을 기울여셔야 될 게 작업의 상태 모니터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에어플로우에서 작업이 실패가 돼서 재실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 호출받은 작업을 계속 이제 그 실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중복으로 이제 그 실행이 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에어플로우 쪽에 이제 그 메모리 이슈여서 에어플로우 쪽에서만 이제 작업을 실패 처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그 데이터브릭스 내부에서 작업을 이제 그 트래킹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엔진에서 돌아가는 작업에 상태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상태를 받아서 제시도 로직을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세 번째인데요. 보면은 이제 ETL 잡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실행을 하시잖아요. 여러 개의 소스와 타겟 테이블이 있을 거고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로직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그러면은 이제 옮길 때 한 땀 한 땀 내가 UI에서 한 땀 한 땀 그려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야물 파일을 통해서 이제 코드 베이스로 굉장히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겟 페이지를 변경할 때 그냥 코드상에서 하나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용량의 ETL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티 카탈로그와 워크스페이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유니티 카탈로그 내에 카탈로그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돼서 복잡한데 워크스페이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도메인 그리고 운영 단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조금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즉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운영할 때 그리고 실행할 때 혹은 보안
등등의 이제 운영 단계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 분리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유닛 혹은 데이터 도메인 순으로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고객이 리테일 고객이고 패션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에 새롭게 20대 이제 전용 패션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20대 전용 아주 단순하게 이제 대입을 하면 20대 전용 카탈로그를 만드시고 그 안에 저희 메달리온 아키텍처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스키마 레벨로 분리를 하시고 그 브론즈 안에 테이블 단위로 또 분리를 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크스페이스 수는 최소화하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유닛 분리는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처리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워크스페이스를 계속 하나로 들고 가야 되냐? 사실 그것도 문제는 없기는 해요. 근데 언제 분리를 해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환경 분리가 필요할 때 프로드, 뭐 데브, 샌드박스 등 운영이나 뭐 권한, 네트워크 구성을 분리하고 싶을 때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다른 경우,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폐쇄망이나 그런 거 추가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 규제 구역, 혹은 별도의 이제 그 마스킹 키를 관리할 때, 혹은 별도의 VPC, 프라이빗 링크 등의 구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워크스페이스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는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의 리밋은 10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은 워크스페이스로 구성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보드 마이그레이션에서 고려를 하실 사항인데, 이건 조금 강력하게 추천하는 진위 기능. 아마 오늘 이제 진위 세션도 되게 많고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고객분들 중에서 원본 데이터 소스는 저희 데이터브릭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시보드를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대시보드 플랫폼에서 워낙에 운영하시던 대시보드의 장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혹은 점진적으로 옮기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대시보드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 특화된 SQL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SQL 구문 변환에도 좀 상당한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했을 때 좀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 추천해드리는 거는 지니의 인베딩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파워 BI를 사용하시는 이제 해외 고객분인데, 파워 BI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여기에 이제 지니 인베딩을 이제 추가해서 바로 인터랙티브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띄워봤습니다. 운영 단계를 준비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사실 가장 이제 그 많이 생각하시는 게 성능 위주냐 아니면은 이제 비용 위주냐이죠. 당연히 성능이 높으면 비용은 비싸지만 우리의 작업이 빨리 끝나고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비용 이슈에 직면하셔서 아마도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때 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선은 이제 성능과 이제 코스트를 좌우하는 것을 몇 가지 이제 분리하자면, 첫 번째 컴퓨트 유형이죠. 저희는 클래식 컴퓨트와 서버리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비용을 조금 더 중시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유 시간, 리소스 유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버리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클래식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 좀 특화된 이제 작업도 있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이제 타입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텐데, 올퍼포즈 타입과 그리고 잡컴퓨터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퍼포즈는 말 그대로 그냥 범용성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기반의 인터랙티브 작업이나 데이터 탐색, 개발용 혹은 분석 용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작업을 돌리는데 많이 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리소스 종료의 시점이에요. 올퍼포즈는 수동으로 리소스를 종료해주거나 혹은 별도의 이제 그 장치를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잡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출한 잡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되기 때문에 유효 리소스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 만약에 우리의 업무는 대부분은 이제 그 작업 위주다, ETL 작업 위주고, 그리고 이제 잡스 컴퓨터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코스트를 이제 DBU라는 이제 단위로 책정하는데, DBU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우리가 활용을 하는 작업의 유형을 고려하셔서 컴퓨터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권장 옵션을 추가로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프리딕티브 옵티미제이션과 리퀴드 클러스터링 두 가지예요. 앞서 얘기한 이 두 가지 기능은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고 고객의 워크로드에 맞춘 자동 최적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약간 그 관리 이슈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프리딕티브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델타 매니지드 테이블, 즉 관리형 테이블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리퀴드 클러스터링, 즉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파티셔닝 이제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조정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테이블에서 지원은 됩니다만, 오토로 이제 그 파티셔닝을 설정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그 관리형 테이블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매니지드 테이블을 사용을 권고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 삶이 굉장히 윤택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컴팩션, 파일 컴팩션을 고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우리의 쿼리의 패턴이 바뀌더라도 리퀴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파티셔닝을 많이 이제 그 수동으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용 절감을 위한 권장 옵션은 일단 서버리스 컴퓨트이죠. 자동으로 워크로드를 예측해서 클러스터의 사이즈나 스케일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크기의 작업에서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잘 설정할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유리해요. 특히나 유휴 리소스가 발생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워크로드가 정말 이제 여러 가지이다 할 때 빠르게 스케일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영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최근 출시한 관리형 포스트그리 데이터베이스 레이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가 리버스 ETL 등 OLTP 실 서비스랑 연계되어 있는 이제 그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변동이 심한 워크로드에 더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그 저희가 제공하는 스케일 투 제로 기능이 유휴 시간에 빠르게 낭비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그 갑자기 이제 좀 리소스가 필요할 때 콜드 스타트 시간을 줄여서 이게 몇백 밀리세컨드 내에 바로 이제 응답 속도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빠르게 응답 시간을 이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서버리스는 특성상 이미 이제 대부분의 성능 최적화 설정이 완료돼서 제공이기 때문에 별도의 엔진 레벨에서의 최적화를 적용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비용이 역시나 계속 문제이고, 최근에 이제 고객께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SDP를 가지고 CDC 기능 구현했는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이제 풍문을 들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치성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DC 혹은 스냅샷 데이터를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요. 저희의 이제 그 CDC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CDC 캡처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게 이제 저희의 스트리밍 테이블인데, 저장 방법이 SCD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처리를 해서 가장 최신의 이제 데이터, 이력 데이터, 갱신되는 데이터를 이제 유지하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남깁니다. 아무래도 타입 2보다는 1이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 테이블에 모든 이력이 필요한가? 사실은 모든 이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뭐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이력을 남겨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뭐 고객이 이제 주소를 변경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개인정보 변경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력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반드시 스트리밍이 필요한 데이터인가, 혹은 이게 모든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가를 먼저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비용 관리 도구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비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미리 감지하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역시나 이제 다른 이제 그 데이터 플랫폼과 동일하게 시스템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이 100%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테이블을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데이터브릭스 사용해서 조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대시보드 구성이 정말 편하거든요. 지니에서 이렇게 그 한 거 보고 그걸 그대로 이제 SQL로 따서 노트북에서 SQL을 돌리고 그걸 바로 이제 그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로 보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니터링, 잘 만들어진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그냥 다운받아서 임포트하면 그냥 대시보드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썸한 기능이어서 굉장히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깍도 이제 조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안 해도 돼요. 100% 이제 대응을 하진 않지만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레이크 와치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레이크 와치는 보안 이제 게심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보안 이벤트를 캡처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크와치로 모두 이제 구성이 가능하시고 별도의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필요 없이 저희 보면은 이제 그 생김새가 데이터베이스 1 같죠? 그래서 자연어로 질의하고 그 답변을 받고 빠르게 조치를 하고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이나 비즈니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이걸로 대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영 모니터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성능, 권한 혹은 객체의 변경인데 이것은 앞서 소개한 시스템 테이블 등등을 이제 좀 연동을 하면은 일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이제 그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 대시보드와 레이크 와치를 같이 이제 결합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의 팁들은 데이터브릭스 공식 깃허브에서 시큐리티 모범 가이드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서 다운받아서 거의 약간 딸깍 수준으로 바로 이제 그 시큐리티 모범 가이드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분 남았거든요. 기억나는 좋은 실제 사례 기반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총 4가지인데 일단은 프라이빗 링크 기능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통신 구현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티어 중에 가장 높은 티어에서 제공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티어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티어를 변경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클래식 컴퓨터를 이제 그 활용해서 VPC 피어링 같은 걸로 별도로 우회를 해서 구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서포트 케이스는 약간 낯선 방식이긴 한데 서포트 케이스를 이제 열 수 있는 이제 계정이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권한이 있으면 계정 이제 누구나 케이스 생성이 가능하지만 계정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이 서포트를 오픈할 수 있는 그 케이스를 오픈할 수 있는 계정 수가 몇 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휴가를 갈 때마다 위임을 하시거나 휴가 가서 서포트 케이스 여실 수가 있어요. 예, 빠르게 서머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된 계기죠. 오늘 오후 1시에 트랙 1의 문을 열어주셨던 저희 카카오스타일 고객의 마이그레이션 여정 결과로 좀 대체를 해봅니다. 고객은 점점 복잡해지는 운영 편의성과 안정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선택하셨고 마이그레이션의 1차 여정을 완료하셨으며 현재 2, 3차 추가 여정을 진행 중이십니다. 결과는 보시는 대로 다음과 같죠. 저의 세션에 영감을 주시고 거의 90%의 컨텐츠 지분을 어쩌다 보유하게 되신 저희 카카오스타일 고객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릴게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사실 뻔하죠.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세션을 여기서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잘렸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이번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것은 예전에 한 땀 한 땀 거의 수동으로 이제 관리랑 설정을 했었던 것들이 대부분은 자동화가 되었거나 혹은 지금 자동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션 준비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정말 많은 기능들이 이제 추가됐고요. 그 기능들은 사실 현업에서 깊이 있게 그동안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만한 그 것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양심이 가책 없이 데이터브릭스를 추천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뻔하지만 훈훈한 이런 멘트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세션에서 참고했던 레퍼런스 자료를 정리를 해뒀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 내주시고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후 세션들은 더 흥미로운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이관하셨으니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후 2 세션들이 그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